안녕하세요. GPTs 활용하기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메이드 GPTs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일하게 지금 GPT 스토어로 들어와 주실 거고요. 이번에는 검색창에다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검색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사용자가 가장 많은 이 두 번째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져올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 이전 실습 때 진행했던 온라인 리테일이라는 CSV 파일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줬습니다. 판매가 된 수량에 대한 분포를 시각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GPT가 저의 요청에 맞춰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후속 질문을 제공해 줬는데요. 혹시 이 데이터에 이상치들이 있는지 질문을 했고요. 혹시 이 이상치들을 제거하고 나서 데이터의 분포를 다시 그려줄 수 있을지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GPT가 내부적으로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이상치를 제거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각화 다시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상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운데 몰려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양쪽 끝에 있었던 이상치들을 제거했더니 그 가운데 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포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유닛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즉 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시각화를 해줄 수 있을지도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유닛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시각화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계열 자료에 대한 시각화를 부탁할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시각화해달라고 할 건데요. 월별 세일즈를 시각화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의 트렌드와 계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시각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 그래프로 전반적인 추이가 그려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2011년 11월이 굉장히 높게 데이터가 찍힌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후속 질문을 날릴 수도 있겠죠. 2011년 노벰버, 즉 11월에 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는지를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GPT가 내부적으로 첫 번째 2011년 11월에 대해서 데이터를 필터링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를 제품을 기준으로 집계를 해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의 수도 한번 봤다고 하고요. 혹시 다른 이벤트에 대한 이상치들은 없을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결과를 보시면요. 탑셀링 프로덕트라고 해서 2011년 11월에 가장 높은 세일즈를 달성했던 10가지의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한번 보면요. 이 세일즈의 급격한 증가는 소수의 제품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특히나 라벤나이트 라이트랑 페이퍼 체인 킷 50s 크리스마스라는 제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탑셀러 리스트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제품이 있는 걸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또한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일즈도 올라갔다고 해석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러한 질문도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이 상위에 있는 탑셀링 프로덕트를 시각화해서 재고와 마케팅 전략을 위한 가이드를 줄 수 있을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GPTs가 시각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수요가 높은 Rabbit Night Light랑 크리스마스 themed products의 재고를 쌓아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피크 시즌들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이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혹시 같이 구매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mmon Product Bundle이라고 해서 같이 많이 구매되는 그런 상품 조합들이 있는지 질문을 했고요. 크로스셀링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스킷 분석,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어떤 조합으로 제품들이 잘 구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끼워 팔기 전략이나 번들 구매 시 할인을 해주는 등의 전략들을 더 구체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데이터에 있는 이상치들을 더 깊이 있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에 이상치들이 있는지 질문을 했고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트렌드는 문제와 기회를 발견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해 줬습니다. 첫 번째로 세일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숫자형이 아닌 데이터들이 있는 건지 데이터 클리닝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리닝을 한 이후에는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이렇게 이상치라고 보일 수 있는 급격한 스파이크를 딱 표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를 설정함으로써 어느 구간 내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상치가 아니고 특정 지점 이상으로 넘어가는 데이터들은 이상치라고 판단해서 직접 시각화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네요.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이상치를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객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베뉴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커스터머에 대한 시각화를 해줄 수 있는지를 질문했고요. 로열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밸류 고객들을 식별해내고 싶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탑 10 커스터머들을 식별해서 시각화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저희 프리메이드 GPT, 즉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GPTs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GPTs를 활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다면요.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만의 커스텀 GPTs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했던 GPTs는요. 범용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시각화라는 태스크에 맞춘 그런 GPTs들입니다. 하지만 커스텀 GPTs를 제작하게 되면요. 저희가 원하는 구체적인 분석 케이스, 그리고 데이터의 타입에 맞는 분석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커스텀 GPTs를 제작하는 것은 최근 이 챗GPT의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니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저희 다음 강의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